2011년 8월 1일 아침 중국 저장성 리우이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자가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이웃집에서 몇 분째 계속 비명소리가 들려요. 얼른 좀 가봐요 얼른. 신고를 받은 경찰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큰 4층짜리 4층의 대저택이었어요. 이미 주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서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어. 경찰이 사람들을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 전체가 완전 피범벅인 거예요. 집 안에 칼에 찔려 사망한 사람만 10명이었대요. 10명.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 사망한 사람들 모두 얼마나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 건지 막 방어운도 많고 쓰러져 있는 자세도 그렇고 현장을 딱 보자마자 경찰들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대요. 현장엔 죽어있는 사람들 뿐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팩트가 이 사망한 10명의 사람들 모두 가족이었거든요. 차오라는 가족, 이 일가족이 다 죽은 건데 그런데 이웃들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질 않아. 약간 아우 그것들 잘 죽었다. 그것들은 죽어도 싸요 싸. 벌 받은 거야. 이 차오 가족 그렇게 마을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지들이 왕인 줄 알고 얼마나 나댔는데. 마을 이웃들 전체가 이 가족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제일 먼저 경찰은 마을 주민들 탐문 조사에 들어가는데 당시 다행히도 이 범인을 본 목격자 있었어요. 이들 덕에 바로 범인 그리고 공범까지 체포됩니다. 주범 정영군과 그의 남동생. 참 이상한 게요. 보통은 죽인 놈을 욕하고 죽은 피해자는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뭔 반대야. 이웃들이 전부 죽은 피해자를 욕하고 죽인 놈을 감싸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주범 정영군 너무 정직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얼마나 착한데 우리 마을에 일손 필요하면 자기가 다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우리 마을에서 그 사람 덕 안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실제 정영군과 차오 가족의 집은요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었어요. 아예 안면이 없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체포된 후에도 전혀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은 죽을만 했어요. 지네들이 다 자초한 거야.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죽였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원한이 깊길래 하나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변해버린 걸까? 정영군이 말하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이 마을의 완전 토박이 출신은 아니래요. 본래 산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산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에 있던 정영군 집이 다 산사태로 매몰돼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집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이게 정영군 뿐만이 아닌 이때 피해자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들을 위해 니들 산에서 내려와라. 우리 정부에서 근처 마을에 집을 다 얻어줄게. 그게 이제 해당 집이었던 거고 그 마을에서 정착 잘 하라고 위로금까지 준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을과 인연이 됐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마을 주민들은요 너무 착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더 잘 챙겨줬었대요. 그러니까 정영군도 너무 고마워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가서 도와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이때 나라에서 배정받은 정영군의 집이 하필 차오의 옆집이었다는 것뿐. 앞서 언급했지만 이 차오 가족은요 마을의 폭군이었습니다. 왜냐? 돈이 많거든요. 돈만 많아? 아니요. 친척이 지역 유지야. 촌장, 이장 말고 더 높은 약간 시장 군수 같은 느낌? 그런 직급이랄까요? 이렇게 되니까 촌장, 이장도 개무시하는 겁니다. 지들보다 더 높은 직급이 예를 들어 우리 형인데 지들이 뭐 어쩔 거야? 실제 차오는요 자기 친척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친척인지 형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튼 근데 핏줄은 맞습니다. 이 권력을 이용해서 지가 부정하게 돈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더 날뛰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차오 가족 눈에 새로운 이웃인 정영군은요, 가난한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개무시해요. 그런데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맨 처음 그랬죠. 사건이 4층 대저택에서 일어났다고. 이 집이 시작이었어요. 원래 일반 집에 살다가 이것들이 돈이 많으니까 4층 대저택을 짓겠다. 그럼 좀 멀쩡하게 짓든가. 딱 정영군 집 창문을 다 싹 가리면서 지어버렸네. 아우, 난 이쪽 뷰가 좋아. 창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 어떤 구조인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오 가족은 정영군 집 현관 쪽 거실 쪽에 딱 마주보게 가까이 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영군 가족이 거실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화장실 변기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 차오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말이 통했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다시 지으라고? 그럼 돈을 주든가. 니네가 불편해서 다시 지으라고 하는 거니 당연히 니네가 돈을 줘야지. 돈도 안 줄 거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야, 꼬우면 니가 더 우리 집보다 높게 지어.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와, 힘이 없었던 정영군 가족은요,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터집니다. 이 정영군네 집 옆에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공터. 거길 차오가 자기네 와이프 채소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와이프 채소밭으로. 자, 여기서 문제는 이 공터 지게 아니에요. 정영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땅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꺼져. 이거 누가 오케이 합니까? 싫다고 했더니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이 마을에서 살기 싫어? 너 이 마을에서 내가 진짜 살기 힘들게 만들어줄까? 조용히 딱 내놔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나한테 준 땅인데 왜 지가 가져가? 이번엔 정영군도 양보 안 합니다. 진짜 나라에서 준 거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승인이 안 나면 지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딴에는 더 승이 났겠죠.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네가 감히? 싶었겠지. 이때부터 정영군 일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건달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협박을 해.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 물건 다 부수고 땅 내놓으라고. 땅. 누가 보면 정영군이 지 땅을 뺏어간 줄 알겠어. 이거 어떻게 참아요. 바로 마을 이장 찾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내 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장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설마. 네,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차오 권력에 돈까지 있으니 오히려 이장 또한 땅을 양보하라고. 내 땅인데 왜 나한테 다들 지랄하는 거야. 저놈한테 뭐라 해야지. 이에 정영군은 싫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로 차오와 심하게 말다툼 몸싸움까지 해요. 완전 앙숙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차오와 정영군 둘뿐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세합니다. 아니, 개까지 합세해요. 차오네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엄청 싸나워. 그런데 이 개를 이 차오네 가족이 저기 정영군네 가족이 지나가네? 야, 저 달려가서 저 사람 물어. 정영군 가족이 보이면 목줄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영군의 여동생이 이 개한테 여러 번 물려요. 이에 정영군과 그의 아내 왕기가 차오 집을 방문, 개 목줄 좀 해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말 듣겠습니까? 그러라고 목줄을 풀어버린 건데 잘했다고 하면서 개 무시하지. 더 높은 이장, 촌장 뭐 다 찾아가서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다 한통 속인데. 아유, 집에 개 키우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마라 하나. 알아서 살아야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차오의 며느리, 이것도 보통 년이 아니야. 고의적으로 일부러
막 걸레 빤 물, 꾸정물 이런 거 있죠. 그걸 막 모아뒀다가 항상 정영군 집 앞에 뿌립니다. 이뿐이게요. 차오도 꼭 주차를 빌어먹을 지집 앞에다가 해야지 꼭 정영군 집 앞에다가 대. 이런 개진상짓 정영군이 안 따진 게 아니에요. 매번 가서 따졌지. 그런데 그때마다 개무시하면서 오히려 깡패, 양아치를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야, 너 이 새끼, 너 나한테 개겼지? 너 오늘 죽었어. 집 뒤집어 놓고 때리고. 한날은요, 갑자기 양아치들을 대동하고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이때 정영군의 손까지 부러뜨립니다. 그리곤 지도 피곤하다 이거예요. 아, 야, 왜 이렇게까지 일을 피곤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냥 네 그 땅 나한테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잖아. 왜 쓸데없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을 부리지? 이렇게까지 되니까 한 집안의 가장인 정영군 입장에서는 이 모든 수치가 결론은 돈 때문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다 당해야 하는구나. 정말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니까. 이 생각에 정영군 손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2011년 혼자 상하이로 일을 하러 떠납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엔 그의 가족들만 남았죠. 그럼 좀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라, 정영군이 없네. 더 날뛰기 시작해요. 한 번은 차오의 며느리가 이번에는 똥통을 정영군 집 문 앞에. 이 정영군의 어머니 노모가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집 문 앞에 나왔다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이쿠야, 이 똥통에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아이씨, 뻔하죠. 차오. 바로 그 똥통을 그대로 차오 집 문 앞에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점심때 이 정영군 엄마가 요리하는데 또 똥냄새가 나. 더 심하게 나. 와, 이번에는 이 차오네 며느리가 배설물을 아예 그 정영군 집 벽에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어머니 너무 분해서 정영군의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영군 어머니, 그리고 정영군의 아내, 그리고 정영군의 여동생 세 여자가 차오 집을 찾아가요. 그만 좀 괴롭히라고. 돌아온 답은 그럼 땅 내놔. 땅만 내놓으면 그만한다니까. 그거 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깡패가 또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집 다 엉망진창 만들고 나이든 정영군의 어머니도 몽둥이 들고 때려버리고 정영군의 아내까지 때려요. 실제 이때 이웃들이 비명소리 듣고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영군의 어머니 병원에 실려가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차오 가족이 양아치들 시켜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차오 가족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저희는 그 양아치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군 가족들 그들 간의 일이지 우린 몰라요. 우리와 연관 짓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경찰, 양아치들 차오 집안에서 부른 거라는 증거가 없네요. 끝. 너무 화가 난 정영군의 아내는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걸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영군의 엄마가 시어머니가 말려.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애가 이거 알아서 뭐 어쩐다고. 괜히 애 걱정만 시키지. 아우, 얘기하지 마. 뭐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를 갈고 뱃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녀들이 참고 양보한 것이 이 괴롭힘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걸. 이 폭행 사건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요, 더더욱 차오 가족을 욕했습니다. 하다 나이든 노인까지 사람 불러 때렸다고. 마을 이웃들은 다 알죠. 차오에 온 집안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정영군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차오 집안의 둘째 아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차오의 둘째 아들은요, 그야말로 미친놈이었습니다. 어라, 정영군의 아내 깔쌈하니 이쁘네. 몸매도 좋고. 정영군도 상해 갔다며. 아, 재밌겠다.
바로 집으로 끌고 와서 성폭행을,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차오 집에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막 울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데 이걸 정영군의 남동생이 본 겁니다. 여기서 이 남동생도 터진 거예요. 바로 형 정영군에게 연락, 성폭행 플러스 폭행 사건까지, 똥통 사건까지 모두 얘기합니다. 이 모든 얘기 들은 정영군,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때리고 내 아내 성폭행하고 우리 여동생 걔한테 물리고, 이거는 아니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차편을 구입,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식칼 2개를 사요. 그때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이날 기가 막히게 차오 가족 중 누가 생일이었나봐요. 한 10명 정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어. 아,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칼 2자루 딱 들고 차오집 문 앞에 섰는데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하하호호 신났네? 더 열 안 받겠습니까?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차오 가족이랑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그의 남동생은요, 놀란 차오 가족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가게 현관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 원 없이 분노 표출해. 다 죽여. 그것들 다 죽여도 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무도 탈출 못했고 그 안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은 정영군 사형 나왔고요. 남동생은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 정영군의 가족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양쪽 모두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차원에는 말할 것도 없는 미친놈들이고, 저는 플러스로 이 사건의 제일 큰 책임, 촌장, 이장, 그 더 위에 권력자들인 것 같은데, 차오가 돈 믿고 백 믿고 날뛰었잖아요. 이 날뛰는 발발을 눌러줄 사람은 지들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도움 요청했으면 그때 좀 못 날뛰게 눌러줬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들까지 차오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누굴 믿고 살아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한 일가족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